우리는 흔히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놀라운 사후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밝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차마 말하지 않는 것들, 숨겨진 이야기들, 그리고 삶의 경계를 넘어선 곳에서 우리를 기다릴지도 모르는 불안하고도 두려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우리 세계의 문턱을 넘어섰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소름 끼치는 고백을 남겼는지, 그리고 왜 일부는 되돌아온 순간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사로잡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매일 마주하는 많은 의사들은 점점 감정이 무뎌지고 냉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흔히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죠. 테네시주 국립심장연구소의 소장이자 의학 박사이자 한때 미국 대통령의 개인 주치의였던 심장소생 전문의 롤링스 모리츠 박사도 한때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 20년 동안 사람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려내는 숭고한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이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후 세계를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세계관을 철저히 뒤흔들었을 뿐 아니라 이후 그가 임사체험이라고 불리는 영역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중년의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중환자실에 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모리츠 박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처치를 차례대로 진행했습니다. 그에게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후 일어난 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리츠 박사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모든 응급 절차가 끝난 뒤 환자는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지만 표정은 끔찍할 만큼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힘만 있었다면 저는 지금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모리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삶 너머에서 겪은 일 때문에 그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심폐소생을 거쳐 살아난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거나 지쳐있거나 혹은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날 의사가 목격한 공포의 정도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반응은 심장 전문의였던 모리츠 박사를 깊이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궁금증을 참지 못한 그는 환자에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남자는 죽음 이후 자신이 깊은 구덩이 같은 곳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은 칠흑같이 어둡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츠 박사는 그때까지만 해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극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일시적인 환상, 즉 임상적 죽음을 겪은 충격이 만든 심리적 반응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도 그저 그런 사례로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뒤 박사는 환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병실을 찾았고 조심스럽게 그 주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대답은 그를 말 그대로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어요. 그분이 제 어머니라고 했지만 그럴 리가 없죠. 제 진짜 어머니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요. 이 말은 모리츠 박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환자는 며칠 전 했던 끔찍한 고백을 전면 부정했을 뿐 아니라 설명할 길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그때 모리츠 박사는 이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전까지는 절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는 아버지에게 연락해 그날 환자가 말한 모든 내용, 죽음 너머에서 본 공포스러운 광경과 그에게 나타난 수수께끼의 젊은 여성에 대해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들려준 말은 의사를 3번째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그 남자는 사실 2번 결혼했고 첫 번째 아내는 아들이 아주 어릴 때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는 이 사실을 숨겼고 첫 아내의 이야기는 물론 사진조차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재혼했고 아들은 지금의 새어머니를 친모로 알고 성장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진짜 어머니는 바로 세상을 떠난 첫 번째 아내였고 그 젊은 여성은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 그를 맞이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과학과 이성을 기반으로 살아온 모리츠 박사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의 앞에 이제까지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죽음 이후 정말 무엇이 일어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리츠 박사는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모든 환자들을 세심하게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그들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 싸우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으며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하나씩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년간의 관찰 끝에 박사는 죽음의 경계 너머에는 또 다른 형태의 존재가 있다고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이 주로 평화롭고 밝은 장면을 보고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모리츠가 수집한 증언은 어둡고 불안한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공포, 고통, 절망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그는 임사체험을 이전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명확히 떠오른 것은 지옥과 죄인의 고통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결론 내렸습니다. 모두가 죽음 이후 평안을 얻는 것은 아니다. 보응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실에는 어떤 의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츠 박사는 수없이 많은 인터뷰와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심폐소생이 성공한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중 약 20%가 죽음 이후에 본 것을 나누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제 회의와 무지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저는 죽음 너머에도 삶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은 이들이 방 안에서 의사들을 계속 보고 듣는 경우를 자주 관찰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심장이 멈췄음에도 그들은 모든 것을 인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영적인 눈멀음을 겪고 있는 반면 죽은 이들은 오히려 확장된 인식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모리츠 박사는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삶으로 돌아온 직후에 질문하면 그들은 끔찍한 경험, 어둠, 두려움, 고통을 비교적 생생하게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식이 이런 기억들을 점점 억누르며 단편적인 조각만 남기거나 아예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관찰은 모리츠 박사에게 깊은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터널 끝의 빛이라는 경험은 인간의 의식이 받아들이기엔 너무 끔찍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허용하는 기억의 잔향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후 세계가 마치 천국처럼 느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임상적 죽음에서 돌아온 이들이 남긴 증언들은 현실이 그리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들 대부분은 죽음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을 비슷하게 묘사했습니다. 먼저 사람은 자신의 생명 없는 몸을 내려다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전히 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 영혼은 그 자리를 떠나 어둡고 긴 통로를 통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여정이 빛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빛 대신 차갑고 음울한 동굴 혹은 깊은 구덩이의 바닥에 떨어진 듯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짙은 어둠, 뿌연 안개, 그리고 섬뜩한 침묵이 가득했습니다. 그 세계의 존재들은 그림자 같은 모습이었고 공포와 절망, 무력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황폐함, 냉담함, 그리고 완전한 희망의 부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마치 거대한 바위가 어깨 위에 얹힌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무게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깨달았습니다. 그 무게는 바로 자신의 죄, 즉 살아있는 동안 저질렀던 잘못들이었습니다. 그 잘못들이 영혼을 아래에 붙잡아두고 있었고 빛과 평온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실제적인 무게로 바뀌어 자유를 앗아가고 지옥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선뜻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은 인간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두운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스스로 이러한 기억을 지워버리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겪은 공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삶으로 돌아온 직후 아직 심리적 방어가 형성되거나
기억이 지워지기 전에 남겨진 증언이 특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말년이 되어 롤링스 모리츠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부터 신비주의자들은 죽음 이후에도 삶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현대 기술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이 위대한 신비의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죽음 너머의 존재는 수수께끼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환자들이 들려준 특별한 만남들은 그들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남겼고 삶과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 중 누구도 다시는 무신론자 상태로 남아있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모리츠는 덧붙였습니다. 무엇을 믿을지는 결국 각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늦기 전에 영혼을 어둠으로 끌고 갈지도 모를 것들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사후 세계의 신비와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빛과 평온, 그리고 선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